4월 13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5종목 대응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종목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하겠습니다. 첫 번째 DPC에 대해서 리뷰를 할 텐데요. DPC에 대해서는 단기 상승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상승 추세에서 하락이 크게 나왔죠. 하락이 크게 나온 것은 왼편에 있는 구름층 상단의 저항을 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구름층 상단의 저항을 부딪혔기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대할 때 이렇게 저항을 늘 살피고 가야 됩니다. DPC가 바닥에서의 지지도 확실하게 보여줬죠. 구름층 하단의 지지를 줄봉에서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일봉에서는 구름층 상단의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수십 년간 이제 주식 차트를 보면서 경험한 것은 펀더멘털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펀더멘털 측면은 뉴스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DPC에 대한 재료, 또 DPC가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투자한 내용들은 뉴스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왜 어디서 이렇게 저항이 부딪히고 빠지는지에 대한 거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21,000원까지 올라가던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거를 설명할 수 없죠. 초보들은 왜 여기서 급락이 나와요? 물어보죠. 무슨 악재가 있어요?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상승의 목표치를 채우면 빠지는 것이고, 또 하락하던 주가도 하락의 목표치를 채우면 하단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지와 저항이 올리면 안다 그러면 주식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항에 부딪혀서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하락한 가운데서 15,000원대까지 하락을 용인하고, 거기서부터 조정 횡보의 시간을 거치면서 또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DPC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CS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 CS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 번의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제 저항대가 다가옵니다. 월봉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월봉의 상단의 왼쪽 구름층 상단의 저항을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구름층 상단에 그 저항에 걸린 것이죠, 이렇게 CS는. 그래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의 상한가를 가니까 또 상한가를 더 갈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가는 상승을 가더라도 이렇게 상승의 목표치에 오면, 이 저항에 부딪히면 주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정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월봉의 저항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단기 시세는 좀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또 고평가 상황이죠. 매출액이 430억, 영업이익 4억, 순이익 2억, 이렇게 영업이익 순이익이 적게 나오는데 시가총액 1100억이면 부담스럽죠. 고평가입니다. 이재명 관련주로서 테마에 엮여서 상승했던 것이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제 저항에 부딪혔다는 거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뷰를 유지합니다. 우리 조명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갭상승해서 밀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오버슈팅이죠. 월봉에서 구름층 상단의 저항 더 위로 가버린 거죠. 위로 가버렸지만 그래도 이제 큰 월봉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는 크게 밀렸죠. 큰 음봉을 만들었죠. 처음 시초가가 이제 상한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갭상승 하더라도 바로 매도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죠. 예, 그만큼 이 저항이 위력이 강한 것이고, 특히 월봉 저항은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월봉 저항은 상당히 강하다. 당분간은 조정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종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필록스가 되겠습니다. 필록스의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재무구조만 보고서는 의아하죠. 매출액이 1100억 정도밖에 안 나오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470억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4,900억이냐. 필록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회사,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죠. 뉴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필룩스의 경우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자꾸 뭐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고, 또 담보도 하고 이런 얘기 나와요. 100억 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도 하고요. 또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도 결정하고 이런 건 사실 악재죠. 그렇게 썩 좋은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3월 30일 날 뉴스를 보게 되면 이 회사에 대한 비전 KH 필룩스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자회사 바이럴진을 통해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고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이오 회사로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해서 기술 수출을 하면 한 번에 5천억도 벌 수 있고 1조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 부분, 전자부품, 조명에서 이제 친환경 전기차용 부품과 면역 항암제, 바이오 사업 부문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이런 개념 때문에 시총 5천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9% 올랐는데요.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 이평선이 결집된 부분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120과 200을 한 번에 뚫으려다 보니까 저항에 부딪힌 것이죠. 긍정적인 것은 이렇게 한 번에 두 개의 이평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혹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조정 후에는 다시금 상승의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이죠. 하나하나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필룩스의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5천원도 돌파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일전에 바이넥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넥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에 3개의 이평선을 통과하려다가 주춤하는 것이지만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 나오죠. 이렇게 한 번에 2개 이상의 이평선을 터치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호는 뭐냐면 나 나중에 이거 다 돌파할게. 그러나 지금은 일단 이평선을 다 터치를 하고 나서 좀 조정을 거칠게 조정하면서 힘을 비축해서 결국에는 이평선 다 돌파할게 라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바이넥스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필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의 일단 이평선을 터치를 하고 조정을 겪고 다시금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한 힘을 비축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필룩스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파른 상승보다는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결과적으로는 이 5,500원부터 6,000원 사이에 올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오늘 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니까요. 필룩스는 긍정 관점. 그러나 앞에 보이는 61선 4,350원과 그 다음에 매물대 이 저항을 뚫어야만 비로소 5,500원 이상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 시간은 좀 소요될 것이지만 상승 가닥을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트론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이 종목에 대해서 볼 때 보는 관점은 이제 러시아 뭐 백신 스푸트니크 뭐 생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트론과 EID와 이화전기를 같이 보는 거죠. 쌍으로 보는 겁니다. EID도 그렇고 이화전기도 그렇고 이 중에서 대장주는 이트론입니다. 왜냐면 하락이 깊지 않고 또 상승으로 전환해서 그런 가능성 그리고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그러니까 상승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죠. 사실 우리가 이제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는 그 엘리엇 파동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상승 5파죠. 그리고 3파는 가장 긴 것이고 만약에 이트론의 3파가 1195원까지 올라온 것을 3파로 간주한다 그러면 4파의 조정 끝에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가져가는 게 맞죠. 이트론이 그런 관점을 한다면 그런데 엘리엇 파동이 주식에 100%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엘리엇 파동으로서의 그런 상승 5파의 정석을 보여줬죠. 3파가 가장 길죠. 3파 그러니까 5번, 6번 정도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조정을 줬지만 결국에는 5파의 상승 파동을 기록하면서 상승 5파를 완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휴마시스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다 적용되면 누구나 주식에서 돈을 벌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3파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죠. 상승 3파를 길게 뽑고 4파 조정 끝에 또 쳐야 되는데 치지를 못했어요. 62,900원까지 가고 결국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런 흐름에서 다시금 6만원을 돌파한다고 볼 수는 없죠. 엑세스바이오는 이런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호재가 있었고 그 혜택을 받지만 다시 6만원을 돌파한다는 관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3파를 쏘고 4파 조정받고 5파를 치어야 되는 게 맞는데 휴마시스처럼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봤을 때
엘리엇 파동이 100% 주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틀론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엘리엇 파동이 이론으로 본다면 3파 상승, 그 다음에 4파 조정 끝에 그 다음에 5파의 상승을 상승파를 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상한가 자리가 사실 저항 자리입니다. 710원 자리. 그래서 내일을 어떤 식으로 그려갈까? 둘 중 하나죠. 갭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갭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고 바로 하락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상한가 기록한 자리가 저항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오버슈팅이 나와서 저항 매물대 위에 저항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는 관점. 800원대, 804원인데 거기서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갭상승으로 출발하고 바로 매물대 아래로 또 빠지는 거,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 좋죠.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갭상승을 매물대 위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양봉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러면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죠. 왜 그러냐면 제일 거래가 많이 됐던 게 700원대부터 800원대예요. 매물대죠. 매물대 위에 자리 잡는다. 그러면 700원에서 800원에서 거래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매물을 쏟아내겠죠. 그래서 매물을 이겨낼 만큼의 거래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 상승으로 뽑는 그 에너지를 만들려면 오늘의 거래량 60만 주를 60만 주가 아니죠. 6천, 굉장히 많죠.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아무튼 거래량은 6조 500만 주네요. 6억이네요. 6억 주. 오늘 거래량이 6억 주예요. 6억 주. 와, 굉장히 많네. 상장 주식 수가 5억 2,400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6억 주네요. 6억 주. 엄청난 거래량. 주식 수를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왔는데요. 내일 또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 그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 이렇게 양봉을 뽑는다고 봅니다. 양봉을 뽑으면 진짜 1195원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면 이제 마지막 상승 5파를 쏘는 거죠. 내일의 모양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물대 위에서 출발해서 양봉을 쏘아내면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의 에너지를 들여서 거래량을 일으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개념, 매물대 위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하향하는 이 음봉이 나오는 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죠. 이거는 무너지는 케이스예요. 경우를 따져서 대응해야 됩니다. 매물대 위에 출발해서 매물대 위로 양봉을 뽑아내는 거라면 지속홀딩에서 전고점 1195원을 돌파한다는 관점이고, 매물대 위에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이렇게 빠지면 이거는 안 좋은 그림이에요. 탈출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SK텔레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SK텔레콤 통신주로서 아주 잘 갑니다. 그죠? 그럼 이제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중요하죠. SK텔레콤 재무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신압으로죠.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실적이 늘어나는 상황. SK텔레콤이 장기간 눌렸다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재무 구조도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통신 쪽에서 그동안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갔던 것, 그것에서 이제 이익만 거두는 그런 시스템의 흐름으로 가다 보니 SK텔레콤 당연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뒤에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더 늘어나 버리는 그런 구조죠. 아주 좋아요. 재무 구조가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겠죠. 재무 구조는 좋구나.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근데 기술적으로 보는 흐름에 있어서는 오늘 큰 상승을 가져왔지만 주봉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에서는 좀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승을 마냥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단기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러나 조정 후에 상승은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30만 3천 원이었죠. 30만 3천 원. 그때가 2014년도예요.
이제 30만 원을 다시금 올라선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단기 고점 30만 원대의 고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관점이고, 그러나 이것이 상승의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정이 혹시 온다 하더라도 조정 후에 다시 재차 상승 가닥을 잡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갔던 30만 원대는 현재의 영업이익이 아니었어요. 이때보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30만 원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질적인 실적주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30만 3천 원은 그냥 넘어간다고 봐야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지만, 그러나 조정과 행보 이후에는 다시 30만 원 위로 올라설 것이고, 주봉에서 봤을 때의 이제 추세선을 일단은 돌파를 했어요. 넘어섰죠. 넘어선 상황에서는 조정을 겪어도 다시금 돌파하기가 쉽습니다. 추세선 상단에서 부딪히고 빠졌을 경우에는 조정이 깊지만,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추세선을 다시 밀고 내려올 때는 다시금 추세선을 돌파하기는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횡보 조정의 관점, 그러나 스윙 패턴, 중기 패턴으로는 다시금 30만원 돌파하고 35만원부터 40만원 사이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스윙 중기 패턴은 상승 관점, 단기는 횡보 조정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엔투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엔투텍은 이제 모더나 관련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엔투텍이라든지 뭐 AB 프로바이오, 파비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엔투텍은 매출액도 별로고 순이익도 별로고 회사 자체로는 별로입니다. 근데 뭐 모더나 관련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좀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모더나 관련인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런 뉴스화 시켰던 그런 회사인데요. 모더나 관련주로 하지만 저는 엔투텍 회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만들어낸 뉴스들, 가공하는 뉴스들을 유심히 보면 이 회사가 뉴스를 통해서 주가 가치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회사의 실적을 보여준다거나 모더나의 백신을 유통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자신감 있는 회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차트는 기술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엔투텍을 중기적으로 가치 있게 저는 보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회사의 그런 회사의 주소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회사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보신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1,600억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엔투텍에서는 좀 공부를 더 하시고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만 본다 그러면 121선과 201선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3,600원대까지 차트의 모양은 그렇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가치, 자산 가치는 그렇게 썩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트의 모양만 보고 말씀드린다면 최종적으로 3,600원의 매도가 가능하니까 탈출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상승도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상승은 회사 가치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의 주식 그 기술적인 부분을 해서만 이렇게 핸들링해서 트레이딩해서 주식을 넘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엔투텍은 일단은 조심스러운 관점이지만 기술적으로는 3,600원까지 열려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안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게 맞긴 하나, 그러나 회사의 가치가 지금 현재의 규모라든지 또 회사가 운영하는 거라든지 표방하는 것을 봤을 때 2천억 이상 시가총액 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회사가 실질적으로 실적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인데, 자, 재무구조를 보시게 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저는 매출액도 별 볼 일 없고 영업이익도 별 볼 일 없고 당기순이익도 별 볼 일 없죠. 이런 상황에서 모두나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시총 1,600원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3,600원에 아예 그냥 다 정리하고 이 주식을 잊어버리는 게 낫겠다. 뭐 보유자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DNC 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 종목이 이제 게임주죠. 게임주인데요. 일단 미래 가치가 좋습니다. 이게 게임 업체로서. 근데 이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월봉상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봤을 때도 아직 상승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상승은 6만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53,000원에서 바로 6만원 위로 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겪고 갈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6만원대 목표를 잡으시고요. 또 신규 매수 저울질을 하시는 분들은 갭상승에서 위로 떠가서 간다면 매수할 수가 없어요. 조정을 통해서 저가 매수 기회를 준다 그러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이제 매수가를 본다 그러면은 5만원이 깨져서 한 47,000원부터 48,000원 사이에 도달한다 그러면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장대 양봉을 기록했던 한 중간 지점에서 또는 왼편에 보이는 고점인 44,850원, 그러니까 45,000원대, 45,000원대가 혹시 주어진다면 45,000원부터 47,000원 사이에 온다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원으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높죠. 상당히 단기순이익도 좋아지고 있고요. 200억, 300억 정도 되는 모습인데 현재 시가총액 6,500억이긴 하지만 게임업종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늘어나는 것, 3년 뒤에 추정 영업이익을 전제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7천억, 8천억을 가도 무방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웹툰 콘텐츠와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웹툰과 관련된 웹툰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웹툰 관련주 업종 중에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조이시티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하고요. 그래서 2018년 설립한 모바일 게임 자회사인 DNC 오프 스톰을 통해서 게임 퍼블리싱도 하고 있고 또 웹툰 컨텐츠를 제작한다라는 이런 부분들, 오늘 웹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좀 컸습니다. DNC 미디어가 대표적으로 상한가를 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 상승은 남아 있는데 조정이 주어진다면 45,000원부터 47,000원은 적절한 매수가 될 것이고 최종 목표가는 6만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방송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